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뜨개 유튜브로 찾아뵙게 되었네요. 일단은 요즘 뜨고 있는 것들 같이 나눠보고 제 이야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제 가장 오래된 문어발인 팜리트의 트위스트 앤 샤웃 가디건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용하는 실은 뜨개실 천국의 알파카와 울 혼방사고 팥죽 핑크 색상이에요. 4겹을 합사해서 5.5mm로 작업하고 있고요. 사용하는 바늘은 치아오고 레드레이스 5인치입니다. 이 도안은 팜리트라는 곳의 도안이고요. 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인스타그램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핑크색이나 코랄색 같은 화사한 색감을 많이 사용해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푸티니트가 조금 더 보편적이고 손이 쉽게 갈 수 있는 메리아스 편물 위주의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팜니트는 조금 더 독특하고 통통 튀고 그리고 이름 그 자체처럼 팝판 디자인을 많이 선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겨울에 괜히 꽈배기 니트에 흠뻑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미친 김에 갈 때까지 가보자 싶은 마음에 코를 잡았습니다. 정말 매 겉뜨기의 단을 쉴 새 없이 꼬아야 해서 안뜨기 단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안뜨기 지옥 때문에 가디건 뜨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이 도안 뜨시면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꽈배기 니트 뜨실 때 틀리지 않고 잘 뜨시는 편인가요? 저는 꽈배기 니트를 뜰 때 항상 오른쪽 가슴 주변에서 틀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 떴던 마마렌스님의 오슬로 아람무늬 풀오버도 오른쪽 꽈배기를 틀렸는데 그때는 그냥 도저히 풀을 엄두가 나지 않아서 흐린 눈 하면서 입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가디건은 좀 너무 티가 많이 나기도 하고 왠지 수정을 해보고 싶기도 해서 수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누가바님께서 팟캐스트 프리미어를 진행하고 계셔서 조금 수월하게 풀기는 했어요. 누가바님 팟캐스트 보면서 푸르는 건 큰 일이 아니었고 푸른 걸 사실 다시 뜨는 것도 큰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단수가 안 맞는 거예요. 다 풀고 나면 겉뜨기 단을 할 차례여야 하는데 남은 실을 세어보면 계속 안뜨기 단을 할 차례에서 끝이 난다고 얘기가 되길래 이건 뭐지 하다가 일단 그냥 뜨기는 떴습니다. 그렇게 떴는데 결국 단수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다시 풀었어요. 그러고서는 어디선가 틀렸다. 그러니까 잘 보고 해야지 하고서는 2번째 푸른 것도 실수 안 했다 하고 올라갔는데 또 막상 거의 다 와서 세어보니까 또 안뜨기 단을 해야 할 차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진짜 외면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왕 푸른 거 예쁘게는 못하더라도 단수는 맞춰서 끝내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또 풀었습니다. 그래서 3번째 코를 주었고 결국 3번째 만에 다시 수습을 하기는 했어요.
가장자리 코들이 늘어지기는 했지만 단수는 맞춰서 끝냈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나 도안에 대한 설명, 실, 특징, 소개 같은 건 완성이 되면 한 번에 정리해서 가져올게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조이니트님의 프레첼 스웨터인데요. 다시 보고 있자니 조금 마음이 쓰리긴 합니다. 원래 이 유튜브 영상을 지난주에 업로드하려고 했는데 녹음할 시간이 나지 않아서 올리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스웨터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소개를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지만 일단 그 기록용으로나마 짧게 언급을 하고 가려고 해요. 저는 이 스웨터를 엄마 아빠 생신 선물로 떠드렸어요. 엄마 아빠 생신이 붙어있는 편이어서 겸사겸사 두 분 커플룩 하시라고 떠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엄마께 드린 선물들이 항상 뜨개판 논란을 비껴가지를 못해서 좀 씁쓸하네요. 그런 기분이랑은 또 별개로 애석하게도 스웨터 자체는 굉장히 예쁘고 도안도 설명이 친절한 편이기는 한데 쉽게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어떤 논란인지 말씀을 드리는 건 또 오히려 곡해될 수 있기 때문에 작가님 SNS에 가보시면 상황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긴 언급은 않고 넘어갈게요. 이건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엄마께 떠드린 실은 캐스케이드 220 슈퍼워시 DK를 사용했고요. 5볼 알뜰히 사용했습니다. 바늘은 치아오구 레드레이스 5인치짜리 4.5mm를 써서 완성을 했고요. 사실 저는 슈퍼워시 처리된 실이나 합성 섬유가 섞인 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선물 드리는 거다 보니까 세탁이 너무 불편하면 잘 안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감안하고 슈퍼워시 사용해서 뜨기는 했습니다. 실 자체가 엄청 부드러운 편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맨살에 못 입을 정도는 아니고 엄마께서는 따끔거린다고 하긴 하셨는데 어차피 엄마도 이런 뜨개 옷을 맨살에 입지는 않으시니까 못 입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쉬운 점은 뜨는 중간중간에 실먼지나 보풀 같은 게 많이 붙어 있었어요. 떼어가면서 작업을 하기는 했는데 이런 게 나중에 다시 보풀이 될까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또 사서 쓰겠냐고 묻는다면 일단 색깔이 다양하고 뜨는 느낌 나쁘지 않아서 괜찮고 다만 다음엔 슈퍼워시 말고 그냥 울로 사볼 것 같아요. 요 남색은 아까 떠드린 건데 이 실은 니트 컨테이너에서 구입한 울 100%짜리 콘사예요. 이태리 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연사가 되어 있었고 4.5mm로 뜨느라 게이지가 잘 안 맞아서 미디움 사이즈를 뜨려고 하는데 엑스라지 사이즈를 따라가고 몸통 코스는 거기에 몇 콜을 추가를 해서 떴습니다. 실은 합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도톰하고 연사가 되어 있어서 갈라지지 않아서 너무 편하게 작업을 했고 편물도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리고 실에 비해서 살짝 굵은 바늘을 써서 그런지 세탁하고 난 편물이 찰랑찰랑하고
개인적으로는 캐스케이드 실보다 훨씬 부드러웠어요. 용량도 1.5kg짜리를 구매해서 아빠 선물을 뜨고 한참 남았는데 다음에는 제 옷 단정한 거 떠서 입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논란만 아니었으면 이 스웨터로 제 것도 뜨고 동생 것도 뜨고 해서 가족 스웨터가 하고 싶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네요. 참 조금 더 많이 발전하는 뜨개 시장, 뜨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보여드리는 문어발은 니트카페 미도리의 카렐리아 스웨터입니다. 사실 레블리에서 보면서도 예쁘다는 생각은 잘 못했는데요. 니텐크루님께서 완성하시고 유튜브 올려주신 영상을 보고 처음으로 이거 떠볼만 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니팅크루님이랑 분위기가 잘 어울렸었던 게 컸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떠보고 싶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는 체리님께서 팟캐스트에서 셀리 스웨터를 뜨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루지민의 기법을 사용하시는 걸 보고 이거 생각보다 재밌겠다, 한번 떠보면 좋겠다 싶어서 콜을 잡았습니다. 실은 집에 뿌티니트의 지퍼 스웨터 뜨고 남은 고동색 모헤어랑 니팅포 올리브의 퍼프티 뜨다가 실이 모자라서 진행 못하고 남겨둔 갈색 모헤어가 마침 있어서 그거를 다 써보려고 시작한 것도 있어요. 생각보다 모헤어 배색실이 굉장히 적게 필요해서 혹시 몰라서 길게 잘라두었던 실들을 거의 쓰지 못하고 거의 다 버렸습니다. 아직도 배색이 잘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눈이 익어서 그런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지금 쓰고 있는 바탕실은 비바진에서 구입한 이태리 수입사고 울 90%에 PL 10%라고 하는데 이게 폴리아미드, 나일론, 아크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용하고 있는 모헤어는 드롭스의 키드실크 모헤어 15번 다크 브라운 색상과 35번 초콜릿 색상입니다. 드롭스 키드실크 구매는 울웨어하우스에서 직구를 했는데 아까 보여드린 캐스케이드 220 실도 울웨어하우스에서 구매를 했어요. 울웨어하우스가 배송이 빠르기로 엄청 유명한데 제가 항상 주말을 끼고 구매를 해서 정말로 기다리는 시간이 한 5만 년쯤 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영국에서는 당일에 픽업을 해서 공항으로 이동을 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바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는 것 같은데 한국 세관에서 주말이라 일 처리를 못하는 기간에 걸려서 항상 한 2, 3일 정도 더 마음을 졸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구매하실 때 주말 피해서 잘 구매하시고 빨리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이 도안의 가장 특징적인 기법이라고 한다면 루지민의 기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도안을 꼼꼼히 읽어보기가 귀찮아서 체리님 팟캐스트에서 설명해주신 정도만 알아두고 진행을 했어요.
초반에 배색실 위치 때문에 한번 고생을 하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는 수월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모헤어도 조금만 필요하고 워낙 실이 가볍기 때문에 한 18개 정도 달려있어도 묶어놓기만 잘 묶어놓으면 엉키지 않고 쓸 수 있더라고요. 이 기법과 관련한 팁은 완성을 하고 후기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제부터는 루즈민의 기법은 다 끝나고 아주 지루한 메리아스 부분만 남았는데 사실 살짝 입어봤는데 핏이 애매한 것 같아서 조금 슬픕니다. 도안이 굉장히 친절했고 새로운 기법을 써본 것만으로도 만족해서 못 입게 되더라도 그냥 그런대로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뜨고 있는 의류 중에는 이게 가장 먼저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재밌는 돈 쓴 영상입니다. 52 Weeks of Sucks를 구매를 했는데요. 이 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진 지 꽤 오래됐는데 직구하는 배송비가 너무 비싸서 구매를 못하다가 이번에 한국 셀러분들한테 동시에 많이 입고가 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누가바니츠에서 구매했고 거의 바로 배송을 해주셔서 금방 받았어요. 양말 도안이 52개나 생겼습니다. 체리님의 커피타임 삭스도 완성을 했는데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52 Weeks of Socks 책을 구매하고 나니까 양말을 도안이 52개가 생긴 셈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세컨삭 신드롬을 아주 과하게 앓고 있어서 그런지 세 짝이나 완성을 못하고 한 짝만 달랑달랑 있어서 얼른 완성을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외출하는 일정이 있어서 외출뜨개로 가지고 나가려고 아침에 급하게 콜을 잡았습니다. 제 방이 해가 뜨는 쪽으로 베란다가 다 있어서 아침에 차가운 바람에 따뜻한 햇살 받으면서 뜨개질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마침 또 해가 잘 들길래 오랜만에 외출에 들뜨기도 해서 후다닥 고무단을 완성하고 금방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 도안은 커프다운 양말이고요. 립픽스의 스트롤 코르크 색상을 사용했고 바늘은 니트프로의 징 고정식 줄바늘 80cm짜리고 2.5mm 이용해서 양말을 뜨기 시작했어요. 립픽스 실은 얼마 전에 물레를 직구하는 김에 끼워서 구매를 했는데요. 처음부터 커피타임 삭스를 뜨려고 생각을 하고 색깔을 가장 커피색이랑 비슷한 걸 골라서 주문을 한 건데 막상 받아보니까 애매한 라떼색이라고 해야 할까요? 커피타임 삭스의 분위기를 잘 나타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색깔 얌전해서 마음에 듭니다. 오랜만에 외출이라 들떠서 가지고 나가기는 했는데 안타깝게도 멀미도 하고 돌아오는 시간에는 짐이 너무 많아서 뜨개는 거의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그날 밤에 열심히 뜨고 한 2-3일 정도 더 떠서 완성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배색보다는 한 가지 색깔로 뜨는 걸 좋아하고
질감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도안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도안 자체도 친절한 편이어서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처음 사용해본 기법은 점원 슐로우 힐이었는데요. 양말을 배우는 클래스 101에서 랩앤턴을 사용해서 뒤꿈치를 만드는데 저는 그 기법이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의류를 뜨면서 익숙한 점원 슐로우 힐로 뒤꿈치를 만드니까 훨씬 쉽고 편했어요. 다만 아쉬운 거는 제가 장력 조절을 잘 못해서 그런지 첫 번째 짝에서 발꿈치에 구멍이 조금 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저는 뜨개 양말을 거의 집에서 보온용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헐렁하게 떴어요. 그런데 빨고 나니까 원래 의도한 것보다 조금 더 헐렁해져서 발을 잡아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이 조절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제 발 사이즈보다 조금 길게 뜨기는 했는데 이 두 가지는 도안 잘못이 아니라 제가 그저 실력이 미천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트롤 실이 굉장히 부드럽기는 한데 기모감이 많이 올라오는 편이고 뜨면서도 손에 실이 밀리는 과정에서 보풀 같은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 보여요. 저는 실내용이니까 괜찮기는 했는데 야외용으로 뜨시려면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다 완성한 다음에 가죽 신발이랑 같이 신어보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좀 더 탄탄한 실로 탄탄하게 발에 잘 맞게 떠서 겨울쯤에는 신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 더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지금까지 제 문어발이랑 완성작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부터는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와 유튜브 운영 방향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 유튜브 시작한 이유부터 얘기해 볼게요. 제가 뜨개라는 취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이번 코로나 때문에 바깥 생활이 어려운 와중에 생산적인 취미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양말뜨기 클래스를 수강하게 되었어요. 이거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뜨개 취미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혼자는 뜨개에서 느끼는 성취감에 취해서 좋기는 했는데 취미란 게 그러하듯이 점점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 이야기를 보고 듣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경험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부수적으로는 원래 사진이나 영상물 제작을 좋아하는데 그에 반해서 저 자신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편이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앨범을 다시 보면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기도 하고 너무 좋은데 빈 공간도 그만큼 많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더 늦어서 후회하기 전에 일단 지르고 보자는 마음으로 유튜브 채널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막상 영상을 올리는 데에는 2주가 넘게 필요했네요. 앞으로는 조금 더 자주 어렵지 않게 마음의 벽을 좀 낮춰서 쉽게 컨텐츠를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제 유튜브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뜨개로그가 진행될 것 같아요.
완성작이 나오는 걸 기준으로 한 편을 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만약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완성작이 없으면 중간중간에 문어발이라도 가져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뜨개 관련해서 뭔가 이벤트가 있거나 구입한 게 있다면 또 뜨개로그로 인사를 드릴게요. 영상 형식은 보통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20분 정도는 되어야 진득히 앉아서 뜨개를 하면서 즐길 수 있더라고요. 같은 맥락에서 목소리가 나와야 뜨개거리에 눈길이 간 상태에서도 유튜브 컨텐츠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20분 이상 되는 목소리가 나오는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할 생각이에요. 다만 혼잣말이 익숙하지 않고 저는 집에 혼자 있으면 며칠이고 소리를 안 내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어색하고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초보 유튜버의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참아주시면 하나도 발전하는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너무 어색해서 보이스오버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영상 자체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찍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뜨개가 이제 메인 컨텐츠로 어느 정도 자리가 잡고 나면 제 현생이나 다른 취미들 저는 사진 찍는 걸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취미들과의 콜라보 컨텐츠도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아직 뚝뜨개 채널로 정체성이 확립된 것도 아니고 제가 엄청 부지런한 성격은 아니어서 실현될지 여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뜬 것, 뜨고 싶은 것, 산 것, 사고 싶은 것, 여행한 것, 뜨개 관련 여행한 것 등등 뜨개와 관련한 넓은 분야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시야도 넓히고 뜨개 시장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는 채널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다른 니터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댓글 같은 걸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더 재미있게 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말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얘기할 게 많이 있을까 싶었는데 또 막상 하다 보니까 영상이 짧게 느껴질 만큼 제가 말이 많은 사람이었더라고요. 지금도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지만 앞으로 영상으로 더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저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되게 신나게 즐기면서 우리 오래 봐요. 감사합니다.